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1인 1 계좌만 가능했던 ISA 가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계좌 수익을 통합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가 10년 만에 찾아온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쿠팡 임원들이 작년 사상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역대급 실적을 거둔 데 따른 보상으로 보너스를 두둑히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한승 한국 쿠팡 대표의 경우 전년보다 보너스로만 약 50만 달러를 더 받았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새롭게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고 지난주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다시금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증시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아주 잘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변동성 항상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중요한 FOMC 회의를 비롯한 실적 발표들도 앞서 있는 만큼 증시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실시간 시황 살펴볼까요? 자, 현재 코스피 보시면은 상승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 이 자리죠. 자, 여기에 이 자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2650포인트를 한참 올라가서 이제는 2680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27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공격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추세상으로는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세 번째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의 기술주 들의 강한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한번 봅니다. 자, 코스닥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시금 한번 좀 빠지는,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86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해서 이제는 87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상당한 손바뀜이 또 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는 더욱더 전체적인 시총의 증가 그리고 지수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바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죠. 장 초반에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금 한번 손바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자, 미국 정에서는 이제는 기술주들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HBM 관련된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런 메모리 관련 종목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자리 76,300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계속 여기에서 물량을 계속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3일 동안의 자리. 이 3일 동안의 자리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76,300원대를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가고 있고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다시금 한번 갭 상승을 했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홀딩을 하고 이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절대 매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현재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횡보단을 넘어가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하고 올라갔지만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무슨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기술주들이 올랐어요. 자, 미국 기술주들이 올랐다. 미국의 기술주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과는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자, 미국 기술주가 올라갔는데 왜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빠질까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생각에 여기 약간 이제 조금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왜 못 올라가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자, 우리 최태원 회장님, 최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황 사장님, 자, 젠슨 황 이 둘이 만났죠. 지난주에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자, HBM이 가려면은 첫 번째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실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 무슨 얘기냐? 말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말이 아니라 실적이에요.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 돼.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H100 칩을 4만 개, 8만 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샀느냐고요? 샀어요? 안 샀죠? 안 샀죠? 말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직 이게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서 가야 된다. 즉 기사도 종종 이제 이렇게 페이크를 칠 수 있다. 페이크를 칩니다. 페이크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히 중요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느냐? 역시 이제 원자재, 특히 전력 설비하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 한번 볼게요. 자, 세명전기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이런 종목이란 걸 볼 수가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렇게 강하게 윗꼬리를 주면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란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총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선들, 대원전선도 역시 보면은 이틀 연속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지금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전선 종목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총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금요일부터 해가지고서 이틀 연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뭐냐? 여기에 나오는 가온전선도 역시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가온전선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현재 구리와 전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구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구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약간 차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사막 콘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다른 데서 잠깐 했던 건데 자 사막 콘덴서도 역시 그동안 안 올라가고 MLCC 관련해 가지고서는 얘기 이쪽 테마였지만 잘 안 올라가고서는 상당히 애를 먹였던 종목이죠.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더 꺾어져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있을 전기차, 지금 현재 머스크로 인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 모바일 관련된, 즉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 그 다음에 패드,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XR, 즉 비전 프로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각종 VR 기기들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원자재를 기반으로 가는 것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노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트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절대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물량을 지켜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삼전과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구리 쪽으로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 조금 더 빠르게 시장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장전 오전 8시 서울경제TV 증시 8 방송 통해서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증시 8 방송도 보시면서 장전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 분석해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실시간으로 소통 역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브리핑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중요한 4가지만 어떻게 좀 뽑아주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일단 중요한 거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새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앞으로 올라갈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볼게요. 오늘의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420조 슈퍼리치 UAE 대통령. 자, 중동 관련 종목. 자, 관련 나왔고. 자, 오늘 아침 증시팔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I 열풍의 전력 증설. 자, 구리 관련 이야기. 세 번째, 중국 보복하겠다 이러고 아예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뭐 이런 미중 갈등. 여기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4년 뒤 161조 원 시장이 된다. 자, 이거 화장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오늘 중동 이야기 420조 슈퍼리치 UAE 대통령. 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히안. 자, 여기 보면 무함마드 이 대통령께서 드디어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하게 되었다. 자, 다음 달 중순에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 자, 이게 보통 지금쯤 나왔다 그러면 보통 2주 전이니까는 아주 주말에 아주 바빴겠죠. 자, 그래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정도를 어떤 국내 기업들에 투자할지가 아주 상당 부분 공개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데 주로 전략적 협력 관계, 즉 Strategic Alliance라 그러죠. 그걸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그다음 방위산업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그거 이외에도 플랜트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쪽도 물론 가겠죠. 건설. 그 다음에 의외로 조선도 갈 수도 있어요. 조선. 요것도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크게 6대로 지금 그 종목들을 뽑아놨다 그랬는데 우리의 알나히안 대통령께서 자, 알나흐얀이 이 집안입니다. 아부다비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UAE 대통령이죠. 그쪽 왕관대. 자, K에너지, K컬처 방산 플랫폼 여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생명공학이라든가 농업에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한 것들 아까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예전과 다르게 한 번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차기에 즉 석유 이후의 차세대로 먹거리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야말로 구군을 걸고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AI 열풍의 전력 증설용 수요 폭발해서 구리값이 $10,000를 터치했다. 자, 구리값이 이렇게 아주 많이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런던에 있는 거래소에서 런던 금속거래소 메탈 익스체인지인데 LME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왔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제는
그동안에 깔아놓고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낡았던 전력망이라 그러죠. 그리드, 전력망의 여기에 대해서 O&M, 즉 유지보수의 시즌이 돌아왔다. 얼마나 됐냐? 10년 주기. 이것도 보통 10년 주기 돌아갑니다. 5년에서 10년 주기로 보통 돌아가는데 대형 백번으로 있는 전력망은 보통 한 10년마다 해가지고서는 대체적으로 한번 싹 갈아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미국의 전력망 개선 같은 걸로 해서 수요는 급증하고 남미의 광산은 폐쇄되고 중국 재련소는 감산하고 이러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리가 이제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구리 관련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구리를 가지고서 스크랩을 하는 재생 스크랩 관련주. 자, 스크랩을 또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여기에 관련된 거 LS, 이구산업 뭐 쭉쭉쭉쭉 나오죠.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스크랩 관련돼 있는 종목, 쉽게 해서 고철류 재생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자, 보복하겠다. 그러고서는 법에 처음으로 못을 박았다. 이제 미중 갈등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커졌죠. 미중 무역 합의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언제였느냐? 2021년도였죠. 미중 합의를 이걸 가지고서는 결산을 해야 되는 게 2021년도, 22년도까지 해야 됐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년이 다 돼가도록 결산 고사하고 2차 무역 합의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격화가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 세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이 중국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중국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이제는 몸살 앓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잘못하면 전방위적 무역 번정으로 번질 수가 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1900년대 초반 거의 1차 대전 당시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서로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식민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와서 결국 그 갈등이 폭발한 게 1차 대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무기가 너무 발달했어요. 무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한번 전쟁 잘못하면은 그리고 정말로 이래가지고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피하고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가 서로 이제 좀 서로 무서운 줄 알고서는 그런 가운데 협상을 잘해야 된다. 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보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왜 무서우냐 하면 서로 관세 올리다가 보면 나중에 서로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 나는 게 이런 거죠. 1차 대전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서로 고통을 잘 분담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누구 하나만 이제 몰빵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경제보다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네 번째 4년 뒤에 161조 원 시장 기술 들어가니까 더 크고 화려해진 화장. 자, 화장빨. 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화장품주. 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고 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많은 매출과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요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기술들은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의료용품, 의료 기술까지 들어간 그런 화장품이 더 들어가면서 기능성 화장품들의 시장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중순에 있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기업 간의 협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리 관련된 섹터들 이야기 그리고 뷰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미중 갈등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는데 이 이슈들 중에서 어떤 테마가 직접적으로 투자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선별하는 작업 거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테마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중동 이야기, 구리 이야기, 미중 갈등,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집어왔어요. 자, 그런데 중동 이야기는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1시간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가 있고요. 세 번째 미중 갈등,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과연 어떻게 변할지 이거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화장품이겠죠? 자,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자, 오늘 우리 여성 투자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만한 이 화장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의 이슈, 4년 뒤에 161조 원 시장 굉장히 커지죠. 자, 이전에도 커졌지만 지금은 더 커졌다.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니까 더 크고 화려해졌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화장이라는 것. 자, 화장품. 즉, 이거를 가지고서 보통 우리 현업에 있는 분들은 장업이라 그럽니다. 장업. 자, 그래서 실제로도 법을 보면은 장업 관련법 이래 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여러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자, 화장품 첫 번째 나와요. 자, 당연히 나오겠죠.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원료용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회사들 또 있고, 세 번째 뭐냐? 건기식. 자, 생뚱맞지만, 자, 우리의 여러 화장품 회사들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한알령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겪으면서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야말로 사업 확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 건기식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 있냐? 바이오. 자, 제약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부문 특히나 뭐냐? 펩타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 종목들을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모멘텀 봤을 때 첫 번째 다시 회복되는 소비와 중국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되죠. 자, 소비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장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 4선, 5선급에 있는 좀 지방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해 주지만은 이제는 1, 2, 3선에 있는 그런 회사, 그런 도시에는 이제는 이 우리나라 이 화장품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뚫은 것은 글로벌 수요를 뚫었다. 자, 글로벌 수요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동남아.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 동유럽. 자, 이쪽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남미.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더욱더 수요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즉 시장 개척을 들어간 거죠. 이쪽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피부는 그래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약간 두꺼운 편이죠. 피부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쪽의 동네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백이 돼야 돼. 자, 동남아는 그래서 일단은 미백 물건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자, 미백. 그래서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이제 명동이나 이런 홍대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외국인들 중에서 미백을 많이 사간다 그러면 대부분 동남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동유럽이나 이쪽에 남미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이분들 같은 경우 일부, 자, 이분들은 피부가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주름, 링클 프리, 자, 링클 잡아주는 주름 개선. 이런 화장품들이 뜬다. 자, 동유럽하고 이쪽은. 그 다음 남미는 어떠냐? 남미는 여기는 피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데 일단은 자외선 차단. 자,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한때는 장업에서도 움직임을 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일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자, 이제는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서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부에 어떻게 맞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한 거를 일단 알게 된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역별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
지역별 전략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까지 완전 바닥을 쳤던 실적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기저 효과라 그러죠. 기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주가도 갑자기 쭉 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머니 포인트 첫 번째 ODM으로 영역을 넓히는 화장품.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은 화장품들이 의외로 지금 각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제조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자, 그래서 자, 제조 판매업자라는 게 있고요. 제조업자가 있고 판매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합쳐가지고 제조 판매업. 자, 이거 자, 기억을 좀 하기 좀 뭐한데 제조 판매업이란 건 자, 이거는 뭐냐? 제조업자는 그냥 화장품 만드는 회사. 만든다. 판매업자 파는 회사. 자, 제조 판매업은 뭐냐? 수입해 가지고 소분해서 판매.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이제 제조 판매업이야.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나라는 세 개의 업종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서 제조 판매업을 해가지고 가는 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자들 중에서 ODM으로 가는 이 업자들, 이 종목들이 앞으로 더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업태가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을 버느냐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가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중국에서 현재 세계로 커지고 있는 화장품 시장.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동유럽, 남미,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가고 있고 특히나 유럽에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뚫고 있죠. 자, 유럽 화장품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자, 일단은 바르고 나면은 건조합니다. 건조해져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자, 피부가 더 주름이 잘 져요. 피부가 주름이 잘 져. 주름이 잘 진다. 자, 이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바로 보습에 대한 거. 보습 화장품이 또 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서 또 보습 화장품 잘 만드는 그리고 잘 파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과연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뽑은 거는 두 가지. 일단은 가지고 전통의 강자 아모레퍼시픽. 자, 요거하고 그다음 태평양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이패밀리 SC. 자, 원래는 이거 웨딩 회사였어요. 웨딩 회사. 근데 확장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색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을 잡고 횡보를 이렇게 쭉 한 걸 볼 수가 있죠. 횡보 라인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략 10만 원대 그 정도 이하로까지 떨어졌었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 가지고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서 뚫었습니다. 횡보 라인을 지금 뚫고 이 자리에서 과연 여기에 있는 저쪽의 저항대, 즉 16만 원대 이 저항대를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은 상당히 꾸준하게 쭉쭉 잘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동안 저가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고 있다. 저도 일단 이걸 4월 11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 22% 이상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등치 큰 종목이 22%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전혀 까딱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패밀리 SC. 자, 여기 아이패밀리는 원래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딩 회사라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로맨이라는 거를 띄우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이거 특히나 일본에 진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이 로맨 같은 경우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상하게 화장품 관련된 것보다는 상당히 재미있게도
우상향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도 정배열로 가고 있고 이렇게 파동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화장품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가지 테마씩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2분기를 주도할 테마도 있죠. 반도체와 AI 테마가 2분기 역시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테마 리포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1분기에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역시나 신청해주신 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화장품 테마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달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좀 큰 종목인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2% 수익률을 거뒀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아이의 패밀리 SC 두 종목을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어느 쪽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의 핵심인데, 자, 실적이 얼마나 받쳐주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봤을 때 테마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전통의 장업의 명가, 아까 장업을 화장품을 장업이라 그랬죠? 전통의 장업의 명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서 전 세계 그리고 지역 공략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실적들 충분히 더 지켜봐야 한다. 요거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악재라는 것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레퍼시픽 지금부터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16만 원대 여기에 있는 그 저항선을 돌파했다. 그 저항들을 돌파하는 순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아이패밀리 SC. 자, 원래는 아이웨딩이라는 그 업체에서 나왔는데 그걸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벌이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 롬앤을 했어요.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제 올라갔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롬앤의 색조가 특히나 이제 상당히 고품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웨딩에서 자라난 그야말로 신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보통 메디힐스나 자, 메디힐스 아니면은 제이준 같은 제이준 코스메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애들이 이런 보통 루트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이 종목도 생각보다 꽤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큰 돈을 가지고서 들어가기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더 뜰 수 있는 이런 신의 종목을 고를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간 보여줬던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가치를 볼 것인지,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앞으로 아이패밀리 SC가 보여줄 성장성에 눈을 둘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공개를 해보는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동안의 히든머니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1월 3일 공략했던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죠. KLAC가 32%대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고요. 3월 25일 공략했던 K방산의 대표주자 현대로템이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면서 33%대 수익률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제이시스 메디칼 공략 직후 급등 보이면서 39% 수익률 거뒀고요.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지난주에만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7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주죠. RS 오토메이션이 지난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50%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3월 14일 공략했던 HB 테크놀로지, 오늘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75%대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GST가 79%대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오늘도 4%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테크피아가 96% 수익률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C, YIK에서 사명을 변경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3일 동안만 50%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고요. 307% 넘는 수익률, 오늘도 5%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히든머니 종목들 하루에 한 종목씩 집계를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1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4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 4월 동안에만 해도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 가지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먼저 우리 대한전선 요거 4월 5일에 나왔던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4월 5일에 대한전선 요 자리. 여기에서 제가 종가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요전에 들어갔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움직이는 그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뱀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파동을 만들었죠. 파동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자리, 자, 여기에 이 자리 같은 경우, 자, 이 자리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동을 좀 치더라도 충분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이틀 동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빠졌던 분량을 다 상쇄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세명전기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대한전선이군요. 대한전선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간 거고, 그 다음 세명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명전기 같은 경우 4월 8일에 제가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자, 4월 8일에 들어간 거니까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서 요 자리. 자, 여기 4월 8일이니까 여기에 이 자리군요. 자, 여기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종가 매수, 즉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역시나 이 종목도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해서 파동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크죠. 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일단은 크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갔고, 그 결과 여기서 봤을 때 네, 상당히 괜찮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공략했던 두 종목이죠. 대한전선과 세명전기 두 종목 모두 급등세를 잡아봤던 그런 종목들이었고요. 히든머니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머니 종목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히든머니 종목에서 중요한 거. 자, 현재 여기에 나온 거 전력과 원전 관련주로 제가 오늘 가져왔고, 별이 4개. 자, 4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력 사업 프로젝트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 관리, 즉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회사. 그 다음 두 번째,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자, 원전을 하면은 또 역시 이 회사가 역시 그만큼 강하게 일을 또 많이 하고 또 생각보다는 실적이 또 많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고 앞으로도 해외에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포인트 첫 번째, 전력액 설비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건설 관리, PM에 대한 얘기다. 즉 PM 업체이다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랜트 부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발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플랜트 혹은 화학 물질 플랜트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동안 과잉 공급이었다. 과잉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관련된 사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금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O&M 즉
설비의 유지 보수 플러스 거기다가 신규로 증설해야 되는 혹은 오래된 설비들을 다 걷어내고 새로 좋은 설비들을 더 좋은 설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차트 한번 보죠. 자, 주봉 차트입니다. 요 종목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그동안 해가지고 2009년까지 해가지고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쭉 아래로 가다가 여기서 위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바닥을 상당히 오랜 기간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5년 이상의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021년도에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은 다음, 여기서 즉 5만 원대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금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2021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한 종목만 전문가님께 힌트를 들어봤고요. 전력과 원전 관련해서 21년도 이후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플랜트 부분의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전에 장전에 볼 수 있는 급등 예상 종목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전략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시황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까지 알아봤는데, 히든머니 종목 오늘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리뷰로 만나봤던 대한전선과 세명전기, 그리고 그간의 히든머니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리뷰로 AS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같은 꿀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히든머니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과 중국 증시 시황 짚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번 주 FOMC를 비롯해서 중요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중요한 시황들을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해외 시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 증시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샹하이부터 볼게요. 샹하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자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드디어 저항대를 뚫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아름답게 뚫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3,113포인트 드디어 저항대를 뚫고 갔다. 자, 이제는 증권주를 통해 가지고 즉 자본시장 개선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중국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정확히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해서 힘을 받은 증권주가 계속해가지고 들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아직 실물단은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션전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션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거의 돌파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 재미있어요. 자, 이 자리. 자, 여기서 거의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여기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면은 자꾸 깨져서 그러는데 안쪽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일부러.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이제는 여기에서 중국 증시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 즉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동안 연결이 되어 있던 여러 그 지수라 EL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을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홍콩 H지수 한번 볼게요. H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미 예전에 여기에 있던 평행 횡보 라인들을 완전히 넘어가서 그리고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그 부동산과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쪽이기 때문에 H지수가 지금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각원 자시엔 같은 경우 여기 이 자리 자시엔은 지금 현재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분명히 미국에서는 미국 증시 잘 올라갔고 그러면은 HB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AI 반도체들이 앞으로 더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의외로 각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혹은 미국에서 전망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그만큼 생산량이 못 따라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쁘지 않은 자리 0.4%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자리는 37,700포인트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는 그래도 지켜주고 위로 올라가려는 자리에 있다. 즉 여기서 또다시 횡보 라인을 하나 형성할 확률이 있다. 여기에 39,000포인트 이전까지는 요 안에서 횡보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2%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보 라인에 있는 거. 자,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얘가 정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S&P 500 지수. 역시 여기도 횡보하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짚어주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특히 오늘의 마감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가 자리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자리. 자, 아래 꼬리 주고서 다시금 당겨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쁘진 않은 자리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그러면 다시금 조금은 손바뀜이 되고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전에 물량 던져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좀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계속해가지고 흡수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자리. 자, 코스닥은 지금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오후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구리 관련주 즉 전력과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선 일단 3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을 것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각종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원전이라든가 이런 전력에 대한 그 좀 더 큰 발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양지수 모두 좀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들에 한해서 순환매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AI 수요로 인해서 좀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입었던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과 함께 원전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까지도 눈여겨볼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저희가 장 전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오늘장의 대응 전략 세워주고 계시고요. 증시 8 방송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장전에 봐야 될 종목들 브리핑 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장을 준비해봐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테마 리포트로 반도체 AI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히든머니 종목들까지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요, 기술주 상승에 다시 뜨고 있는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테마 머니 종목들은 중동과 구리 관련주들,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 화장품 관련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화장품 관련된 테마들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전력과 원전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